안녕하세요, 왕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자가 얼마나 잘못해야 해고할 수 있을까, 즉 해고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통해 노동자는 복직도 할 수 있고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자가 얼마나 잘못해야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게 해고 사유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잘못해서는 해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해고 사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마지막에는 해고 컨설팅, 회사에서 건수를 잡고 해고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먼저 무단결근입니다. 도대체 며칠 정도 무단결근해야 해고할 수 있을까요? 무단결근을 많이 했더라도 단순히 며칠 했으니까 해고, 이런 식으로 날짜 수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결근을 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고려해서 해고가 정당한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 누적된 판례의 입장을 보면서 대략적인 느낌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일 정도 무단결근하면 어떨까요? 한 달에 7일이면 좀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1년 동안 7일이면 많이 한 걸까요? 법원에서는 1년 2개월 동안 7일 무단결근 한 것을 이유로 해고했을 때 이건 부당해고다라고 판단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7개월 동안 3회에 걸쳐서 총 10일 무단결근 한 것은 정당한 해고다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추어 봤을 때 한 달에 하루 정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 정도 무단결근, 그것도 불가피한 이유가 있어서 무단결근 했을 때 이걸 가지고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다음 폭행이나 술자리에서 다툼, 회식하다 보면은 다툼이 있을 수 있죠. 회식하다가 술자리에서 상사를 주먹으로 폭행을 했다, 해고해도 될까요? 사내 질서 확립을 위해서 징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만하게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리고 4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왔고 문제가 없었고 그동안,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해고는 부당하다라고 판단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폭행했어? 나쁜 짓이야? 해고? 이렇게 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정황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4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일해왔는데 한순간의 실수로 해고한다? 이건 가혹하다는 거죠. 정직 1개월 정도 줬다가 근데 다시 또 그 다음 회식할 때 또 싸우고 이게 반복되고 하면은 해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상사가 자꾸 괴롭히고 나를 자꾸 궁지로 몰고 흥분시키고, 그래서 한순간 실수로 사고를 쳤다, 폭행을 했다, 이걸로 해고가 당연해지는 건 아닙니다. 전후 사정을 다 살펴서 이 사람은 진짜 해고 아니면 답이 없겠구나, 이런 상황이어야지 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징계 종류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꼭 해고했어야 되냐? 아니, 경고도 할 수 있고 감봉도 할 수 있고 정직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건 해봤냐? 했는데도 이 사람이 안 고쳐지는 거냐? 이런 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업무를 다 소화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고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업무 시간에 계속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그러다가 또 걸리고, 경고도 받았는데 또 하다가 또 걸리고, 이게 반복되면 해고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억울한 케이스들이 더 많습니다. 회사와 트러블이 생겨서 어거지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인데요.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공고사직을 당했는데 공고사직을 거부했어요. 또는 술자리에서 다툼이 있어서 상사한테 찍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와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해고해도 될까요? 권고사직? 거부할 수 있죠. 사직을 권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툰 거? 좀 매너가 아니고 문제되는 행위가 맞긴 하겠지만 이걸로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회사에서 이 사람 내보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나면 이제 해고 컨설팅에 들어갑니다. 업무량을 평소보다 더 많이 부여한 다음에 다 해내지 못하면은 심할서 쓰라고 합니다. 심할서를 많이 받아둔 다음에 이제 징계도 하고 정직도 하고 종착역은 해고예요. 해고까지 가기 전에 알아서 나가주면 더 고맙죠. 이런 게 해고 컨설팅입니다. 왜 이런 짓을 할까요?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해고 사유는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술자리에서의 사소한 다툼? 이 정도로는 해고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공고사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공고사직 거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해고 사유를 만들어서 해고하려는 거예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먼저 심할서를 조심해야 됩니다. 심할서에 반성한다 이런 내용 절대 쓰실 필요 없어요. 진짜로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마음으로 위안하면 반성한다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고 컨설팅이 들어와서 꼬투리 잡기로, 건수 잡기로 심할서 쓰라고 했을 때는 반성한다라는 걸 쓰시면 안 돼요. 있었던 경위만 쓰세요. 반성을 강요하는 심할서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경위만 쓰시고
내용에 이전에는 업무가 이만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만큼 더 하라고 해서 나는 성실히 일했지만 다 소화할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변명처럼 보이더라도 잘못했다, 더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나중에 징계하고 해고할 때 그 심할서가 다 자료로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자료를 계속 수집하세요. 내가 타겟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제 면담할 때 녹음은 필수입니다. 다 녹음하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다 기록하시고, 그리고 공문이나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 그런 객관적인 자료로 보일 수 있는 것들은 다 수집을 해두세요. 회사가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빈틈이 있습니다. 너무 쫄지 마시고 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고 적절하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습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요. 많은 분들이 수습일 때는 부당해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합니다. 왜 그렇게 오해를 많이 할까요? 왜냐하면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3개월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수습 기간 중에는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단호박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회사의 판단으로 그냥 해지할 수 있다, 정식 채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써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약 해지가 해고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요. 다만 수습인 경우에는 해고 사유를 조금 더 완화해서 판단해 주긴 합니다. 그래도 일 좀 못한다고 해서 계약 해지? 이런 건 부당해고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일을 못하니까 배우라고 수습으로 쓰고, 그래서 수습인 건데 일 좀 못한다고 해고하는 게 말이 안 되죠. 지금까지 해고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